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온 민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장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장 수집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장 스크랩하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술술 읽히면서도 생각해볼 거리가 많거나 폭풍 공감하게 되는 문장들로 가득했던 에세이 5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유지혜 작가님의 우정도둑입니다. 20대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굉장히 유쾌하고 또 솔직한 문장으로 대변하시는 유지혜 작가님의 산문집이에요. 이 책에서의 우정은 비단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 연인, 자연, 해외의 도시 등 보다 넓은 세계와의 연결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작가님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넓은 세계를 부유하고 그렇게 연결된 세계의 다양한 곳으로부터 무엇을 훔쳐 지금의 나로 성장했는지를 기록한 우정 대서사시입니다. 사실 수집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포스트잇을 책에 덕지덕지 붙였다는 후기를 보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도 문장 도둑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구절 몇 개만 읽어보자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모든 점을 다 알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것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다름없다. 단면적으로 아는 그의 우아한 모습보다 의미가 전부 다른 다양한 모습에 대한 기억이 관계의 자신감을 이룬다. 7월 13일, 뉴욕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벌써 우연과 연결을 빚었다. 그녀를 가장 설레게 했던 순간은 돌고 돌아 도착한 한 상점이 실은 묵고 있는 숙소와 같은 스트리트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다. 직진해서 왔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직진해서 왔다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아찔하게 안도했다. 반짝이는 점들을 줌아웃하고서 몇 년 뒤에야 주워 담듯 하나의 운명에는 돌아 도착하느라 낭비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좋았던 산문은 아이들을 위한 방 하나 있어요 였는데요. 그들은 말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쪽으로 자연스레 마음이 가듯이 언젠가 당신이 목적지를 까먹은 채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듯 저마다 다른 사랑을 아이스크림처럼 들고 길을 지나다닌다. 우리가 걸어온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우연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듯 베를린 사람들은 서로 다른 피켓을 통해 전부 같은 말을 전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공평히 사랑하라. 이 산문은 작가님이 직접 피부로 느꼈던 베를린의 초여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리고 부끄러움에 앵콜 외치기는 주저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망설임 없는 베를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를 담아서 좋았습니다. 이 산문집은 이야기의 주 무대가 뉴욕과 유럽의 도시를 넘나들어서 더 힙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유지혜 작가님의 문체를 비유하자면 멋스럽게 바른 빈티지 가죽 자켓 느낌? 따뜻하면서도 쿨하고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문체라서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슬아 작가님의 끝내준 인생입니다. 2023년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를 수상한 이슬아 작가님의 산문집인데요. 책 추천 영상마다 워낙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시는 작가님이라 어떤 느낌의 책을 쓰실지 궁금했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은 이 책을 두고 지금까지 제가 만든 산문집 중 가장 아름다운 책이자 동시에 아주 웃기고 뭉클한 책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이 산문집에는 끝내준 인생이라는 거창한 제목 대비 우정과 사랑, 젊음과 노화, 가족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조명하는 작가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산문은 자의식 천국이었는데요. 영원히 멋진 타인 같은 건 없을 테지만 어느 시절 우리가 좋은 이야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최고의 순간을 같이 겪어준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나는 좋다. 그와 주고받은 시선과 언어가 자의식 천국의 건축 자재다. 천국은 지옥보다 터가 넓다. 내 삶을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어마무시한 다짐도 자의식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자의식이란 단어는 자의식 과잉처럼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나여서 행복하고
내가 나여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순간들도 꼭 필요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자의식 천국에 데려가주는 소중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좋았습니다. 이스라 작가님의 문체 역시 비유해보자면 초여름 볕에 잘 말린 보헤미안 원피스 같은 느낌? 따뜻한 문체라고 해서 마냥 개성없이 지루하게만 읽힌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끝내준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단단한 삶의 태도가 모든 페이지로부터 와닿았던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덴츠 B팀의 당신의 비면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일본의 한 광고회사 덴츠에 속해 있는 특수 크리에이티브 팀 덴츠 B팀의 독창적인 조직 문화를 다룬 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과 삶을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반면 덴츠 B팀은 개인과 회사, 나아가 사회를 위해 그 두 개의 영역을 섞어서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집단입니다. 덴츠 B팀은 한 사람의 본업을 A면이라고 부르고 본업인 A면 이외에 개인활동, 취미생활, 이전 직업이나 전공, 성격 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면을 B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덴츠 B팀의 목적은 개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B면을 광고 기획이라는 A면에 최대한 살려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플랜 B의 관점으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5장에서는 개인이 B면을 어떻게 발견하고 A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3, 4장에서는 조직 문화의 B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여러 번 인턴을 해본 입장에서 3, 4장은 읽으면서 아직 한국 기업 차원에서 이 조직 문화를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존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 차원의 이야기보다는 나만의 비면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업무에서 나만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지만 서핑에 품는 마음, 바다에 대한 생각, 파도를 대하는 감각, 서핑보드를 고르는 엄격한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본인만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두근거림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최근 나만의 감도 높은 취향을 찾는 게 트렌드가 되면서 진득하게 좋아하고 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연 뮤지컬 관람을 나만의 비면이라고 말해도 될지 항상 의문이었어요. 내가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유, 무대를 대하는 감각,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것들은 같은 연뮤덕이라고 해도 다 다른 법이니까 나만의 고유한 영역, 비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좋았던 구절이 나는 광고의 제품과 인테리어를 접목했지만 야마다 아카네는 광고와 뷰티, 오쿠노 게이스케는 광고와 건축을 접목했다. B면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으로 이미지가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B면이 A면과 언제 어디에서 연결될지 모르더라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은 꼭 마음에 품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본업과 나만의 정체성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삶의 어느 순간에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계속 열정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라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 책은 양다솔 작가님의 아무튼 친구입니다. 아무튼 에세이 시리즈의 친구편이고요. 아무튼 시리즈를 설명하는 핵심 카피가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피난처가 되는, 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 인데 아무튼 친구편은 그 카피에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도입부부터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던 나 자신을 항상 버거워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차라리 내 친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돌려주는 사랑을 빌려 자랐다. 그들을 믿는 마음을 조금씩 반사하여 나 자신을 믿었다. 양다솔 작가님은 스스로 누구누구의 친구라고 소개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정말 친구를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또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삶의 궤도를 함께 공전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점차 인생의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가는 것에 묘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점차 서로의 삶의 순간에
목격자가 된 일이 드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연하게도 심리학 책처럼 명쾌한 답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만 이런 유치하고 또 조금은 어리숙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위안이 되어준 책입니다. 여담이지만 끝내준 인생의 저자 이슬아 작가님에 대한 언급도 등장해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이슬아 작가님을 조명하는 게 약간 한국 문학계의 스피노프 같기도 해서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책은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입니다. 제목 그대로 40대의 성인 여자 둘이 동거하는 시시콜콜한 일상을 담은 에세이고요. 김하나 작가님과 황선우님은 1인 가구 생활에 질렸지만 그렇다고 동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은 상황에서 운명처럼 최적의 하우스메이트, 서로를 발견하고 여자와 여자, 그리고 4명의 고양이가 결합한 분자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애매하게 아는 사람으로 지낸 시기부터 함께 돈을 모아 지금의 망원동 아파트를 구매한 이야기, 그 집에서 싸우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우당탕탕 현실적인 일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황, 이렇게 두 사람이 쓴 에세이가 교차되는데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사수를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몇 시간의 비행 이후 펼쳐지는 전혀 다른 공기와 햇볕, 식물들과 풍경, 건축 양식과 음식의 총체적인 경이로움은 각각의 요소를 따로 떼어놓는 게 무의미한 한 덩어리로 다가오는 그곳만의 특질들이다.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의 기웃대와 문화를 품은 다른 나라 같아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경험을 준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나와 상대의 다른 점이 더 또렷하게 자주 콘트라스트를 이루므로 그 다른 점을 흥미롭게 여기고 나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다. 나에 대해 깨닫고 나자 오히려 동거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다.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지각하는 게 아님을, 애초에 당신과 나의 세상이 다름을 알게 되었으므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기숙사 생활 또는 쉐어하우스 생활 등등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꽤 오래 지내왔어서 그런지 폭풍 공감하게 되는 구절이 참 많았어요.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이라는 단단한 구속으로 서로를 묶는 결정을 내리는 건 물론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시절에 서로를 보살피며 의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따뜻한 일 아닌가? 사실 40대 미혼 여성의 삶이라는 건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하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나는 정상가족의 규범을 벗어나서 어떤 형태의 가족을 찾아 정착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형태의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5권에 대한 책 소개를 마쳤는데요. 에세이 위주로 많이 읽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었던 에세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주변 인간관계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구절도 많았고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 구절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더 새로운 주제로 책 추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